PC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를 빠르게 좀 포스팅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장소라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블로그를 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방법을요, 하나씩 알아보면서 기능적인 면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스마트폰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블로그 앱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저는 네이버라는 폴더, 어떤 박스 안에다가 네이버에 관련된 이런 앱들을 쏙쏙쏙 집어넣었어요. 그쵸? 이것처럼 네이버 따로, 네이버 블로그 따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앱을 따로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우리가 앱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앱 설치를 하시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맨 위쪽에 가셔서 여기다가 블로그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 네이버 블로그라고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아이콘을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클릭 하시고 이 아이콘 모양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뒤에 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내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은 이런 상태로 세팅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여기 아이콘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눌러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첫 번째를 누르게 되면 이웃 새 글이 없습니다 라고 문자가 보이시죠? 저번에 민경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웃을 추가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 답글을 달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블로그 자체에서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추가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웃들이 다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안 보여지냐면 저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블로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 추가 목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이웃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는 내 이웃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 두 번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관심 주제를 설정해 보세요라고 지금 보이시죠? 여기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가 화면이 멈췄네요. 저는 지금 넘어갔는데. 잠시만 중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유경쌤, 지금 음소거 되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잖게 좀 당황을 했어요. 네. 자,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 위쪽에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경제를 눌러보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나가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분야만 이렇게 블로그를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추천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지금 추천했던 이런 블로그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관심 분야가 비즈니스다라고 했을 때는 비즈니스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셔서 아, 이 블로그는 어떻게 포스팅을 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쭉쭉 보시면서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가독성이 좋구나.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구나라는 거를 한 번씩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내가 관심 분야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세 번째 연필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곳이에요. 이따가 같이 할 거니까 여기 다시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종 모양 네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댓글을 달거나 누군가가 이유 추가를 했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알림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알림이 왔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알림 종 모양을 눌러서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면 정리가 돼서 한꺼번에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사람 모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눌러보면요. 우리만의 블로그죠. 나만의 블로그, 내 블로그예요. 항상 내 블로그로 바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오른쪽 사람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항상 설정이라든지 어떤 내가 부수적인 기능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톱니바퀴 여기를 눌러주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 커버 스타일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변경이라는 건요. 여기 지금 커버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도 가능한데 저는 기본 커버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내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저는 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깔끔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갤러리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앨범을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버 스타일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버는 여기 지금 블로그의 그 제목과 제 이름 있죠. 여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나는 이렇게 전체로 보여지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가운데에 아니면 살짝 흰색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디자인들을 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디자인 설정이 가능해요. 자, 저는 깔끔하게 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버 5번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커버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블로그명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PC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눌러서 지우고 내가 원하는 블로그명을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 블로그명은 우리가 블로그를 봤을 때 프로필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블로그만의 그런 멘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소소한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들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 포스팅 했을 때 여기 프로필 이미지와 블로그명이 보여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금 어필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를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위 꺽쇠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적용을 안 하고 한번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봅니다.
자, 그리고 소개글은요, PC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소개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소개글을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한 기능을 알려드리고자 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키패드를 통해서 이런 문자를 입력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라는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장을 넣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눌러서 커서 깜빡깜빡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 마이크 기능 있어요. 각자 마이크 기능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드리는 더한 페이입니다. 자, 오류가 있으면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키패드를 눌러서 고쳐주시면 돼요. 틀린 부분만. 입니다. 페이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입력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는 전화번호가 직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000-1234. 자, 그리고 주소도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자, 주소는 여기다가 제가 홍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홍대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아무 곳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대학교만 나오네요.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도 여기 중간에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도 넣으면 주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수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먼트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은요, 릴스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재밌는 동영상, 그쵸?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라는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임팩트 있게 또 재미있게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원래 네이버라는 거는 이미지하고 글을 공유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이런 걸로만 블로거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이버도요. 이제는 동영상을 많이 추천을 해주고 동영상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먼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모먼트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네이버에서 노출을 많이 해주고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내 블로그 포스팅에 이미지, 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넣게 되면 동영상만 또 따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되는 것들은요, 모두 다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이버 안에서 머물기 좋아하고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를 활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 어떤 링크를 간다라든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아시면은 이거는 좀 활용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인기글과 대표글이 있는데 지금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지만 인기글을 선택을 하면 내가 제일 많이 클릭 수가 많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대표글을 누르게 되면 글 추가를 해서 보시겠어요? 나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잠시만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대표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기글은 자동으로 누군가가 많이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대표글은 나는 이 블로그 포스팅 했던 이 포스트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내가 순차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대표로 보여지는 블로그 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블로그 만약에 대표글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꺼줘야 되죠. 그래서 대표글만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하고 싶은 글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표글만도 지정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부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외부 채널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다 여기다가 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누르게 되면 여기다 인스타그램 그 주소를 넣어라 라고 뜨죠. 저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은요. 이렇게 주소지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만 놓으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생겼어요. 자, 그럼 유튜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 버튼을 눌러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가게 되면 이 화면이 처음 화면이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우리 선생님들 각자 유튜브가 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내 걸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프로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 채널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 여기에서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르면 여기 링크 주소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 하단에 새로 첨부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 단계를 가서 한번 터치하게 되면 확대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죠. 제 거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제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 버튼 클릭.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이름은요. 외부 링크란을 터치를 해서 여기서 동일한 방법으로 링크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또 뭐냐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그런데 앨범형으로 보여질지 이렇게 자, 안 내려가네요. 목록형. 자, 글과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질지 자, 카드처럼 보여질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미지가 더 직관적이고 보기 편할까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고정값이 아니라요. 나중에 적용 버튼 눌렀을 때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눌러보시면 또 보기 편한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글들이요. 순서를요.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기글 대표글을 소개글 밑에다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세로 삼선을 꾹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면요. 위치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적용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버튼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수정했던 이렇게 화면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채널도 다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쓰기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중간에 연필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 화면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기능적인 면들이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모바일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제목을 한번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이쪽으로 갔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마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개인 카드 결제 시스템 더한페이 법인 피지 가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제가 영어로 대문자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가능하고 마지막은 제가 느낌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틀렸네요. 더한페이 법인 피지 가능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본문에 쓰시려고 하면 본문을 눌러주시면 커서가 밑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바로 글을 써도 되고 이미지를 넣어도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바로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갤러리에 이미지가 있어야 가지고 와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갤러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이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첨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는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대표로 체크가 됐는데 나중에 다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이미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초록색 대표 이미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블로그를 봤을 때 내가 선택한 이미지가 바로 보여지면 되는 거죠. 이 제목과 함께.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눌러서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 여기에서요. 엔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모바일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로그를 봤을 때 PC보다는 모바일로 보시는 그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중간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마이크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피지해드리는 더함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거는 고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밑으로 내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서 커서 깜빡깜빡하게 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마침표도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 엔터. 이런 식으로 3번 엔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요. 가독성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취향이기도 한데 내 블로그에 온 이런 구경 오신 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 내 글을 빠르게 그리고 좀 쉽게 읽힐까 고민을 하고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 카드 결제 시, 자, 그래서 개인 카드 결제 시 하고 제가 여기에서 엔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한번 문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했어요. 굉장히 빠르죠? 언제 우리가 모바일로 키패드를 활용해서 이걸 입력하려고 하면 굉장히 노동스럽고 시간도 많이 되고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 너무 이제 문자가 많이 들어가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하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틱, 그다음에 정렬, 그다음에 이모지 이런 게 있는데 점 3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더보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인용구를 하나 눌러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C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일해요. 저는 여기 이 말풍선 모양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더한 페이는 안전한가요? 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V 체크 아래 부분을 내려서 자, 여기를 조금 한번 더 뛸까요? 그리고 여기를 터치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미지를 우리 그 더한페이 검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다시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 오른쪽 위에 첨부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멘트를 잠깐 남겨보도록 할게요. 단시간 내에 100억을 돌파하기란 쉽지 않죠. 라고 했어요. 이렇게 멘트를 넣고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는 여기다가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멘트를 넣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뭔가 구분선을 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점 3개를 눌러서 구분선을 넣어주시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이 구분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를 눌러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위에와 아래를 좀 구분해서 좀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좀 가독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쌤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구분선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또 구분선이 들어갑니다. 얘를 한번 눌러서 자 위쪽으로 잠시만요.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분선을 나눠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검정색만 들어가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여기를요. 한번 색깔을 바꿔보고 여기를 좀 크기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런 물방울 모양이 초록색이 보이는데 다시요. 여기 초록색 여기를 물방울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선택을 누르게 되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위에 것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나는 다시 이렇게 전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를 설정해주면 음영 부분이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글자를요. 좀 숫자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그러면 15를 눌러서 19. 좀 글자를 키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진하게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B자를 눌러서 좀 키웠어요. 이렇게 좀 진하게.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여기 T 옆에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색깔이에요. 색깔.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키패드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래쪽에 V 꺽쇠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밋밋했던 내 블로그가 글자에다가 이렇게 색깔만 입혔는데 한눈에 또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이 아니라 형광펜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물방울이 보이죠? 여기를 선택. 모두 선택 한번 해볼까요? 오, 너무 길게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 중간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T자 보이시죠? T. T에다가 네모칸 되어 있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원하시는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에 그런 뭐라 할까 배경이 들어가서 색깔을 입힐 수도 있어요. 자, V 꺽쇠를 한번 눌러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강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테두리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배경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만 이렇게 포인트를 또 넣어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쌤들이 여기다가 쭉쭉쭉 멘트를 넣으실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자, 한 번 더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얘를 한번 선택해서 첨부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또 멘트를 넣을 건데 저는 여기 위에 있는 멘트들을 한번 강조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서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특수 문자처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모지가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저는 지금 이런 체크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이모지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눌러서 만약에 나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하나 뭐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글자 앞에 특수 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얘가 싫어. 그러면 지우시고 저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 체크 해서 여기다가 당일 즉시 입금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자 이모지를 눌러서 V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여기 키패드를 눌러서 마이크 다시 위약금 NO 그리고 엔터 아래쪽으로 또 갔죠. 자 이모지를 눌러서 V 체크 또 누르신 다음에 글자를 넣어야 되니까 키패드 눌러서 마이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월 사용료 no. 안 되면 영어로 제가 쓸게요. 자, no.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거는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좀 가독성 있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포스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V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쌤들이 쭉쭉쭉 멘트를 넣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필요한 멘트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걸 마지막으로 할 거냐면요. 인사를 넣고 마무리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여기 카메라 버튼 있죠. 카메라를 눌러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뭐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한 페이 문의는 이곳을 눌러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이곳을 눌러주면 뭐가 되나 보다, 연결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애들이 보이는데 여기 링크. 그럼 여기다가 주소를 넣으라고 이런 화면이 뜨죠. 팝업 창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 홈 버튼을 눌러서 자, 카카오톡으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자,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 카카오톡 방을 링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 쌤들 개인 카카오톡 있잖아요. 1대1 채팅 방 만드실 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1대1 채팅 링크를 가지고 오게 되면 나하고와 고객만이 채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 둘이서. 그거를 이제 거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가로 3선을 눌러서 자, 보시게 되면 위쪽에 화살표 모양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URL 복사 됐죠?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홈 버튼 눌러도 되고 세로 3선 누릅니다. 그리고 전 단계로 가죠. 여기를 한번 살짝 터치. 그리고 여기다가 자,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 없던 링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블로그 포스팅을 딱 발행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 연결했던 카카오톡 방으로 연결이 되고 1대1 채팅으로 바로바로 연결을 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락처를 썼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로그 포스팅을 마무리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맞춤법 검사라는 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블로그는요, 맞춤법도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점 3개 있죠. 여기를 눌러서 맞춤법 검사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글씨가 틀린 거를 잡아줘요. 그래서 띄어쓰기 오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수정만 눌러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안전한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띄어쓰기가 잘못됐나 봐요. 자, 수정. 붙였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띄어쓰기가 됐네요. 수정. 그리고 단시간 띄고 내가 맞기 때문에 수정.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맞춤법이 자동으로 검사지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대표로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된 거 말고 내가 여기에서 나는 이 이미지가 대표로 보여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표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V체크를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가 제일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중간에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대표 이미지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쓴 지금 이 글이 주제가 여러 개 있을 건데 거기에서 필요한 그 주제란으로 얘가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눌러서 한번 카테고리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지금 카테고리가 일상, 맛집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테고리 추가. 그리고 여기다가
더한 페이라고 쓰셔도 되고 비즈니스라고 쓰셔도 돼요. 자, 더한 페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더한 페이 입력을 하고 주제 분류를 선택을 하면 주제 분류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딱 한 번만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블로그 포스팅 글은요. 잠시만요. 비즈니스로 체크를 했을 때 비즈니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비즈니스 관련돼서 누군가가 아까처럼 제가 봤을 때 분류를 했을 때 그 블로그 포스팅 봤을 때요. 이 분류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련된 이런 주제를 분류해서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 V 체크했죠? 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즈니스 경제라고 해서 회색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그럼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한 페이라는 곳에다가 내 글을 쏙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까요? 지금 더한 페이라는 카테고리 주제 안에 지금 써온 이 글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중간에 글쓰기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드시 댓글을 허용을 하셔야만 누군가가 댓글을 달 수가 있고요. 공감 허용을 눌러주셔야 누군가가 하트를 눌러줄 수 있고요. 검색을 허용해야만 검색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활성화를 꼭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 다시 꺽쇠 눌러서 이전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그 편집이라는 건요. 우리가 해시태그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해시태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자, 여기다가 더한 페이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노베이션 하고 제가 완료를 눌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플랫폼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카테고리 설정했고 공개 설정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시태그도 다 설정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등록을 한번 해봅니다. 등록. 자, 그러면 지금 쓴 글이요.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쵸? 여기 등록됐죠? 자, 한번 여기 왼쪽 위에 꺽쇠를 눌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들어왔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는 이 글을 대표글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인기글과 대표글이 있었죠. 그때 대표글을 이거를 선택을 하면 얘가 항상 먼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글과 대표글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 설정했듯이 여기서도 카테고리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사람 모양은요.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 목록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모양은요. 통계예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를 누르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조회수 순위를 눌렀을 때는 어떤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건 이제 모먼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모먼트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던 거 있는데 여기 한번 눌러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요. 여기다가 제목, 그 다음에 해시태그도 넣고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죠. 이 포스트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링크를 걸면 저렇게 또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먼트 만들기가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왼쪽 아래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영상을 불러올 건데요. 이미지도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터치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음악이 들어갔는데 제가 화면 공유를 할 때 음악 그 소리 공유를 안 해서 음악은 안 들리실 거예요, 소리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모먼트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